그것을 풀어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마크코라는 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터 이용약관 페이지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로 나와 있는 문서가 안 보여서 구현하기가 까다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용약관 페이지가 요기요의 이용약관 페이지가 이게 지금 요기요의 이용약관 페이지입니다. 깔끔하던데 6개의 탭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클릭하면은 그 약관에 대한 내용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엑셀처럼 이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드의 형태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트로, 그러니까 플러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약관,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것은 보통은 웹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제 웹에 있는 것을 땡겨와서 웹뷰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이용 약관의 경우에는 지금 요기요 이용 약관은 이제 하단부에 보시면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 해놓은 케이스인데 그 버전별로 만약에 이 이용 약관을 그러니까 플러터로 구현을 하드코딩을 해놨다. 소스 코드로요. 그렇게 되면은 버전별로 이용 약관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정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요기요에도 보면은 지금 업데이트가 된 내역이 되게 다양하죠. 물론 빈번하진 않을 거예요. 빈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사용자가 이 이용약관을 갱신한 버전을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앱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하지만 그걸 안 해놓고 심지어는 업데이트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약관의 내용이 버전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리는 웹에서 하게 되면은 앱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웹을 업데이트를 하면 웹에 있는 링크를 플러터에서 웹뷰로 보여주게 하게 되면은 앱은 자동적으로 변경된 이용 약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크코 님께서는 이러한 구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웹이 개발 단계에선 웹이 설계되어 있지 않는 상태, 그리고 타겟팅이 모바일을 할 거기 때문에 모바일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벤처나 아니면 개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웹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플러터로도 이제 하긴 하는데 추천을 드리는 거는 웹 서버를 하나 띄워서 HTML만 보여주게끔 하는 그 URL을 하나 만들어주고 CSS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스타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리드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간단한 거지만 지금 이용약관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그리드 빨간색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드와 그리드 간의 이 색상, 이것이 CSS로는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가 되는데 플러터로 그리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컬럼이나 로우로 써서 이거를 표현을 한다면 이 겹치는 부분 있죠? 이 겹치는 부분, 요 바깥에는 괜찮지만 이 겹치는 부분은 2픽셀, 그러니까 두 겹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는 두 줄로 보이는 현상, 그런 현상도 있고,
그거를 잡아주기는 웹 같은 경우에는 CSS로 그냥 간단하게 딱 그 잡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상당히 좀 힘들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웹을 구현할 수 없으니 플러터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소스고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쳐서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웹뷰로 요기요 페이지를 불러드리면서 요기요 페이지의 이용 약관을 한번 붙였을 경우에 어떻게 심플하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메인 페이지는 뭐 별거 없고요. 앱바 테마만 이제 화이트 컬러,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컬러 해줬고, 그 다음에 타이틀 텍스트는 블랙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여기 보면은 term of service라는 다트 페이지를 불러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앱바로 타이틀 서비스 약관 잡아줬고, 그 다음에 싱글 차일드 뷰를 통해서 이 약관이 뭐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스크롤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는 탑 메뉴, 그 다음에 각각 패딩을 잡아줬어요. 10씩 띄워줬고요. 그 다음에 탑 메뉴 쪽 보면은 자, 이렇게 6개의 메뉴가 제가 하드 코딩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 메뉴 1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위젯을 반환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뉴 이름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클릭 상태, 액티브 상태를 체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on 탭 클릭했을 때 함수 리턴, 클릭이 됐다라는 것을 리턴을 해주기 위한 이렇게 총 3가지의 required 된 함수입니다. 이 3가지를 함수를 받게 되면은 공통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 위젯, 이 하나짜리 이 녀석들만 리턴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것은 이제 데코레이터, 그러니까 저는 컨테이너를 사용했어요. 그리드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컨테이너에다가 데코레이션을 써서 보더를 사용을 해서 액티브 상태일 때는 빨간색을 줬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는 요 CCC 회색, 연한 회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런 색깔, 굉장히 옅은 흰색도 아니면서도 회색도 아닌 굉장히 옅은 흰색을 사용을 했고요. 자, 텍스트로 센터 잡아주면서 메뉴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상태일 때는 요 약간 빨간색, 그 다음에 아닐 때는 검정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더 처리도 해놨어요. 볼드 두껍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온탭 메뉴가 호출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제스처 디텍터에서 온탭, 요 탭을 클릭을 했을 때 온탭 함수로 리턴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인덱스, 현재 페이지가 어떤 인덱스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클래스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놨고요. 이 인덱스 값을 첫 번째 메뉴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의 메뉴를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setState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setState를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 빌드 함수가 재호출이 되면서 전체 페이지를 리로드하는 효과가 발생되면서 화면이 변환되는 거죠. indexed stack을 써서요. 0번일 때는 첫 번째 페이지, 1번일 때는 두 번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한 페이지만 만들어 놨어요.
한 페이지만 만들어 놨고, 만약에 지금 요 인덱스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페이지까지는 다 채워줘야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 넣고,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페이지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텀스 1 위젯이라고 했는데, 뭐 이용약관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이용약관이라는 것을 명칭을 제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귀찮아서 이렇게 심플하게 했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타이틀, 이 서비스 이용약관을 줬고, 스타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제1조, 그 다음에 이 밑에 들여쓰기죠. 들여쓰기 영역, 그 다음에 두 번 들여쓰기 영역, 요런 스타일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제1조, 제2조 이런 스타일이 여기도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비슷하잖아요.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하는 부분, 예, 요 두 가지의 큰 틀에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보통 다 그래요. 대부분의 이용약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 with를 써서 그 common terms 스타일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타이틀은 이 녀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description에서 이 밑에 영역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탭 in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탭 in을 디폴트로 1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들여쓰기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 두 번째 이 더 들여쓰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탭 in에다가 2를 설정을 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탭 2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들여쓰고 싶다. 그러면은 탭 in에다가 탭 3을 넣게 되면은 더 들여써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스타일을 잡아주는 페이지 이용약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텀2 위젯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하나 지우고 텀2 위젯을 얘를 복사해서 붙여준 다음에 텀2로 해주고요. 여기는 여기다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해주고요. 이거 그냥 일단 그리드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임포트를 이거 안 바꿔줬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새로 구청 한번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스타일을 잡아줬기 때문에 심플하게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리드는 이 위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그리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드 뷰라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 그리드는 어떤 그리드를 할 거냐면,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문이나 본인 인증 결제 쪽은 그냥 로우로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로우로 하고 두 번째 로우에 또 컬럼을 넣어서 4개로 나눠주는 거죠. 자, 요거를 그냥 빠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컬럼으로 하나 잡아주시고요. 로우로 해서 첫 번째 부분 구분과 수집 이용 항목 요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구분, 일단은 별 다른 스타일은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이용, 항목 이렇게 하고 컨테이너로 감싸줘야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로 감싸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를 지금 이 구분, 요 부분이 요 영역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보더를 주면은 데코레이션, 박스 데코레이션, 보더 올 1픽셀 위드 1로 주고, 컬러는 그냥 블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한테도 세팅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크로스 엑시스를 스트레치로 늘려주고요. 얘를 위드 값을 한 120, 그리고 나머지는 익스텐즈로 나머지 영역을 다 확보하는 부분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는 1픽셀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이쪽 구분에서 우측에 있는 1픽셀과 수집 항목의 좌측에 있는 1픽셀이 겹쳤기 때문에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티가 잘 안 날 수 있지만은, 이런 게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첫 번째 줄이니까 그렇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가운데 영역만 두꺼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전체 그리드, 전체, 즉 요 컬럼 밖에다가 컨테이너를 잡아주고 여기에 데코레이션을 주는 겁니다. 데코레이션을 주고, 보더 주고, 탑 그 다음에 컬러를 블랙으로 주고요. 해주고, 일단은 탑과 레프트만 주겠습니다. 탑과 레프트를 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건 일단 스타일을 다 제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그 아래와 우측만 주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데코레이션을 복사를 해서 각 영역에 붙여주고, 보더가 탑 레프트가 아니고 버텀 라이트를 설정을 모두에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확히 1픽셀씩만 차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두꺼워지는 보기 싫은 그리드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리드는 됐는데, 아까 전에
여기에 회원가입 부분은 총 4가지의 또 컬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부분에다가 회원가입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이 부분에다가 컬럼을 또 두는 거죠. 이렇게 놓고 다시 컨테이너를 이 안에다 넣고 이렇게 넣고 차일드에다가 텍스트 회원가입 회원 SNS 가입 뭐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일을 버튼만 주면 되겠죠. 버튼만 주고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영역을 전체 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컬럼 부분에다가 크로스를 스트레치로 늘려주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하나 더 넣고 4개를 넣어야 되죠. 4개를 넣는데 마지막 밑에 있는 영역은 보더를 빼줍니다. 데코레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원하는 모양은 지금 회원가입 쪽 얘는 얘 밑에 저기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SNS 이런 거는 이제 그리드가 쭉 길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을 좀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버텀 영역과 레프트 영역을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레프트 영역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프트를 추가를 할게요. 레프트 추가 해주고 이렇게 레프트 추가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마지막 영역에도 추가를 해서 버튼만 지우고 레프트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라인 생성이 됐죠? 라인 생성이 됐고 이 회원가입을 이 데코레이터를 이게 규칙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이 내부의 영역을 상단과 좌측을 주고 이 가장 겉에 있는 것을 버텀과 라이트를 주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버텀과 가장 바깥에 있는 큰 틀의 이 영역이죠. 이 큰 틀의 영역을 버텀과 라이트로 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이 내부 구분과 회원가입 이나 이런 내부 영역은 탑과 레프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탑과 레프트로 바꿔주고 탑과 레프트.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회원가입 쪽도 탑과 레프트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네, 일단은 요거 그대로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탑과 레프트 그 다음에 구분 쪽도 탑과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도 탑과 레프트 자, 됐고 요 SNS 가입 쪽도 버텀이 아니고 탑
됐고, 탑 됐고, 가장 첫 번째 있는 요 요소의 탑은 제거를 해줘야 됐고요. 됐죠? 자, 이쪽은 얼추 된 것 같은데 라이트가 좀 겹쳤네요. 라이트가 겹친 이유는 요거 때문이죠. 요거를 빼주면 처리가 됐고요. 자, 이제 회원가입 영역이 풀로 차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요 녀석이죠. 요거는 아무래도 이 그룹이죠. 지금 이 로우로 하나인 그룹을 잡아놓는데 여기에다가 큰 틀을 또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에다가 컨테이너를 감싸주고 이 안에다가 지금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됐죠? 이 안에 있는 회원가입 쪽은 데코레이터를 일단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션을.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됐고 지금 SNS 잠깐만요. SNS 쪽 첫 번째는 탑 얘도 빼줘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됐죠. 이거 제거해주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가 밀렸죠. 이 하나가 밀린 이유는 이 바깥에 1픽셀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잡았는데 여기에 지금 1픽셀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가 밀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 안쪽을 이 회원가입을 지금 120으로 전부 다 잡았잖아요. 대신 바깥에 1픽셀을 잡아줬기 때문에 얘가 119로 바꿔주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쪽 SNS 가입이 안쪽이 뭐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서도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꽉꽉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식, 이 다트로 그리드, 그러니까 이용약관에 있는 그리드를 표현하는 것은 상당한 노가다성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웹도 마찬가지로 노가다 작업이 있긴 하지만 스타일을 좀 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드를 뭐 왼쪽 위를 주고 뭐 레프트를 주고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예전엔 HTML, CSS를 통해서 이제 그리드 요런 이용약관 할 때 그때도 약간 그런 그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요 우측, 좌측 뭐 큰 틀에서는 하단과 우측만 뭐 볼드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CSS를 통해서 뭐 마진을 뭐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그 겹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뭐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심플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HTML, CSS로 이용약관을 그리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기요 이 페이지의 이용약관처럼 뭔가 웹서버를 띄워놓고 불러드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웹뷰를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 페이지를 불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밑에 있는 요기요 이용약관이 보이죠? 예, 별다른 작업 없이도 이 이용약관이 그대로 웹뷰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리드도 잘 보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웹사이트 요기요 웹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예,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페이지가 지금 요 페이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그 앱에서 볼 때는 이 상단 이 영역이 없었죠. 그 다음에 하단 요 영역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식은 이 상단과 이 하단에 이 부터와 헤더를 삭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웹뷰에서 언제 하냐면 온 페이지 피니시를 할 때 그 영역을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삭제를 하는 방법은 이 F12번을 누르시면은 여기 개발자 콘솔로 명령어를 통해서 이 영역을 삭제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보면 요 div 태그로 여기요 헤더라고 이 어트리뷰트가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셀렉트 하게 되고 얘를 디스플레이를 논을 주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하려면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이 쿼리 셀렉터로 이 어트리뷰트를 설정하는 거는 대괄호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가 여기요 헤더잖아요. 여기요 헤더.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지금 파란색 영역 잡히는 걸 보이시죠? 네, 여기 부분에다가 스타일에 디스플레이를 논을 설정을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해줬어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감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온 페이지 피니시드 할 때 여기다 넣어주고요. 근데 그대로 넣어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웹뷰 컨트롤러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웹뷰 컨트롤러를 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이제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하단부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하단부는 푸터죠. 푸터는 클래스네요. 클래스. 그래서 자, 여기 쿼리 셀렉터에서 클래스를 아니죠. 클래스는 푸터. 이렇게 하게 되면 푸터 사라지죠. 푸터 사라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웹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를 하나 띄워 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웹 서버를 띄울 수 없는 상황에서 HTML, CSS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냐? 물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요기요 페이지의 이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지금 얘네들도 보면은 F12 눌러서 여기 네트워크를 보시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쭉 불러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이 terms 여기 보게 되면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이라고 해서 이 리스판스 이 전체 페이지, 그러니까 즉 HTML 페이지를 통째로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헤더스를 보게 되면 이 URL도 나오거든요. 이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관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F12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HTML, 리스판스, 프리뷰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스트링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HTML terms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개를 하게 되면 이 줄 바꿈을 해도 스트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HTML을 처리가 됐죠. 이거는 문서에 나옵니다. 어디 문서에 나오냐면 펍데브에 플러터 웹뷰 여기 웹뷰 플러터 보시면 이그샘플 보시고 여기 보면 HTML 방식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얘를 일단은 버튼을 눌렀을 때 튀어나오도록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플러트 액션 버튼을 해서 액션 버튼 프레스드. 자, 요거를 누르게 되면 요 파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위에 입력한 이 이용 약관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이기 때문에 요 함수를 싱크로 감싸주고요. 여기는 HTML terms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는 이쪽 웹뷰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하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네, 나오죠. 서비스 이용 약관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요. 왜 그러냐면 HTML 파일에다가 보통 모바일에서 보게 되면 비율을 조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크기 조정을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게 메타데이터인데 지금 여기에서 F11 눌러 보시면 엘리멘트의 헤더 보면 여기 뷰포트라고 해서 디바이스 위드 스케일을 1로 하고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edit as HTML 눌러서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저희 이용약관 상단 헤더 쪽에 넣어줍니다. 헤더와 헤더 사이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고 새로 고침. 자, 그래서 누르면 이제 크게 보이죠. 근데 지금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스타일이 요 스타일이 아니죠. 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스타일은 어떻게 가져오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F11을 눌러보시고 여기 보면은 자, 이 클래스에 TIT, STIT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 rules CSS라고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열어보시면 media static에 있는 CSS, rules CSS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은 지금 요기요 페이지에 미디어 폴더에 있는 static CSS 파일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기요 페이지에서 이 뒤에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스타일이 나오죠. 이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헤더 사이에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세로 고침. 여기서 누르면 그러면 스타일도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굳이 서버를 띄우지 않고도 HTML 파일을 다트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표현은 가능하다. 표현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중요한 건 어찌됐든 HTML 다트로, 그러니까 플러터로 이용 약관을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웹서버를 띄워서 HTML, CSS를 불러들이는 방식이 버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용 약관 간단한 부분이지만 소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이 소스는 제 GitHub에 등록해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URL은 더보기란에 달아둘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받아보셔서 뭐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테스트 돌려보시는 겸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앞으로의 영상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길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